많은 분들이 노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퇴해도 경비일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국민연금에 조금만 보태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겠지. 하지만 바로 그 막연한 계산이 나중에 리어카를 끌게 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멀쩡하던 사람이 노후에 폐지를 줍게 되는지 그 충격적인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딘가에서 한 할아버지가 새벽부터 리어카를 끌고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에 일어나 골목골목을 다니며 허리를 숙여 상자를 줍고 테이프를 뜯고 지나가는 차를 피해 손수레를 밉니다. 무더운 여름날에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도록 일하고 한겨울에는 두꺼운 장갑을 끼고도 손이 얼어가면서 일합니다. 오전 내내 그렇게 일해서 모은 폐지 무게가 30kg입니다. 그 30kg을 끌고 고물상에 가면 받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0원입니다. 고물상 주인이 원래 1,900원이 나오는데 100원을 더 얹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배려를 해줘서 2,000원이에요. 이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에 전국 폐지 수집 노인을 직접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상 주 6일을 일하는 이분들이 한 달에 버는 돈이 평균 15만 9천 원입니다. 시간당으로 따지면 1,226원인데 그해 최저임금 9,620원에 12.7%에 불과한 금액이에요. 편의점 알바가 받는 시급의 8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전국에 이런 분들이 4만 2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만 2천 명의 평균 연령은 76살이며 80살 이상이 전체의 30%를 넘습니다. 잠깐 여기서 화면을 멈추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무언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면 그 감각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 4만 2천 명의 분들이 처음부터 폐지를 주우려고 계획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도 60대 시절에는 다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경비라도 하면 되겠지, 청소라도 하면 되겠지, 식당 일이라도 하면 되겠지, 설마 내가 저렇게 될 리는 없겠지 하고 생각했던 분들입니다. 그 막연한 안도감이 20년이 지나서 지금의 리어카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절대로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의 플랜 B로 단순 노무직을 떠올립니다. 특히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에 회사에서 명예퇴직 통보를 받거나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면 그 다음 선택지로 자연스럽게 경비원이나 청소원 같은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변에서도 비슷하게 이야기하죠. 나이 예순에 무슨 대단한 직장을 바라느냐, 몸 쓰는 일이라도 하면서 버티면 되지 하고요. 이른바 살아있는 마지막 카드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카드, 알고 보면 이미 절반이 뜯겨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한테는 카드 자체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전국 경비원 수가 21만 명이 넘습니다. 60대 경비원이 약 8만 명이고 70대 이상도 이미 5만 명을 돌파했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래도 일자리가 있구나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최근 들어 경비교육원에 20대, 30대 대졸 청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취업난이 길어지면서 노년층의 마지막 일자리로 여겨지던 그 경비직에 아들 세대가 아버지 세대와 같은 서류를 내고 같은 면접장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한 경비업체 관계자는 한 명을 뽑는 자리에 수십 명이 몰린다고 했어요. 5년 전만 해도 사람을 못 구해 애를 먹던 병원 경비에 이제는 20, 30대 지원자가 줄을 선다는 겁니다.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 운영 회차가 2023년에는 한 달에 4번이던 것이 최근에는 9번까지 늘어났다는 것도 그 방증입니다. 생각해보세요. 60대 후반의 분이 20대 청년과 경비 면접을 본다면 고용주 입장에서 누구를 뽑을까요? 체력, 반응 속도, 장기 근무 가능성, 어느 것 하나 60대가 유리하지 않습니다. 냉정한 이야기지만 이게 시장의 논리입니다. 시장은 동정심이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안타깝다고 느껴도 채용 버튼은 젊은 지원자 쪽으로 눌립니다. 택시업계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택시 운전자 중 65살 이상이 절반에 가깝습니다. 불과 10년 전에는 그 비율이 훨씬 낮았어요. 60대, 70대 노인들이 택시 운전에 몰리고 있다는 뜻인데 문제는 택시 운전 역시
하루 종일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목, 어깨, 허리에 누적 피로가 쌓이고 야간 운전 중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요금 인상 없이 유지비만 오르면서 실질 수입은 줄고 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도 결국 같은 문제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설령 경비 일자리를 운 좋게 구했다고 쳐봅시다. 수지타산은 맞을까요? 2024년 기준 취업 알선형 노인 일자리의 월 평균 보수가 176만 원 수준입니다. 4대 보험을 빼고 나면 실수령은 160만 원 내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의 평균 근속 기간이 겨우 5달 남짓이에요. 1년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에요. 그 신호를 무시하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구조입니다. 경비원의 하루를 잠깐 따라가 봅시다. 24시간 격일 근무가 많습니다. 하루에 꼬박 24시간을 서거나 앉거나 순찰하면서 버텨야 해요. 한여름에는 폭염 속에서 외부를 돌고 한겨울에는 영하의 날씨에 부스 앞을 지켜야 합니다. 아파트나 빌딩 주민들에게 크고 작은 갑질을 당해도 참아야 하고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시설을 점검하는 일도 수시로 생깁니다. 그렇게 밤새 일하고 나서 하루를 쉬고 다시 24시간을 일하는 겁니다. 청소원이면 더합니다. 쪼그려 앉아 바닥을 닦고 무거운 청소기구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서서 일합니다. 식당 설거지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장시간 서 있어야 하고 농장 일용직은 허리를 굽히고 기어가다시피 하면서 밭을 오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60대의 몸으로 반복해서 버텨내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몸은 정직합니다. 30대와 40대가 버텨내던 것을 60대의 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감당합니다. 회복 속도가 다르고 연골이 다르고 뼈의 밀도가 다르고 근육량 자체가 다릅니다. 한 번 삐끗한 허리가 며칠이면 나았던 게 60대가 되면 몇 달을 끌게 됩니다. 한 번 나빠진 무릎이 좀처럼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어깨 힘줄 한 번 다치면 수술대에 올라가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60대 이후의 몸은 한 번 다치면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젊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길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고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문제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65살 이상 노인의 1인당 연간 진료비가 522만 9천 원이었고 그중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만 연간 123만 6천 원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특별히 아프지 않아도 드는 기본 진료비라는 겁니다. 당뇨약, 혈압약, 정기검진, 이 정도 기본만 챙겨도 한 달에 10만 원 넘는 의료비는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육체노동을 하면 이 의료비가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직접 계산을 해봅시다. 경비원으로 한 달에 160만 원 실수령, 여기서 교통비, 식대, 기본 의료비를 빼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버텨볼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사이에 허리가 한 번 나가버리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면 적게는 수백만 원이 들고 무릎 관절 수술은 수백에서 1,000만 원을 넘기기도 합니다. 수술비만이 아닙니다. 수술 후 재활 기간에는 일을 못하니 수입도 함께 끊깁니다. 회복 기간까지 포함하면 몇 달치 수입이 통째로 날아가는 거예요. 게다가 몸이 회복되더라도 이전처럼 일하기 어려운 상태가 이어지죠. 버는 돈보다 병원비가 더 나오는 마이너스 구조. 이것이 60대 이후 육체노동에 숨겨진 회계장부입니다. 여기서 건강수명이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우리가 살아있는 총 기간이라면 건강수명은 그 중에서 큰 질병 없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남성 80살 이상, 여성 85살 이상인데 건강수명은 66살 전후라는 분석이 있어요. 말하자면 65살까지가 건강의 마지노선인 겁니다. 그 이후로는 크고 작은 병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매일 느끼게 됩니다. 60대 초반에 퇴직하고 나서 몸으로 때우겠다고 마음먹는 그 시점이 이미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때라는 뜻이에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엔진이 거의 한계에 와 있는 낡은 중고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문가들이 보면 이미 교체 시기가 지난 차입니다. 그런데 그 차를 매일 장거리 운행에 투입합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엔진이 나가버리면 수리비가 차 가격보다 더 나오는 상황이 됩니다. 그 차를 혹독하게 굴리는 게 경제적으로 맞느냐, 아니면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투입하는 게 맞느냐. 이게 60대 이후의 몸과 육체 노동의 관계입니다. 몸도 기계처럼 소모되고 수리비도 기계처럼 청구됩니다. 그런데 기계는 부품을 갈면 새 것이 되지만 사람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경비도 힘들고 몸도 한계에 오고 결국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 다음 단계가 바로 폐지 수집입니다. 폐지 수집이 처음부터 선택한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비도 경쟁에서 밀리고 청소도 체력이 달리고 식당도 안 받아주고 편의점 야간도 못 버티고 그렇게 하나씩 문이 닫혀가면서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이 폐지 수집이에요. 아무도 고용해주지 않아도 혼자 할 수 있고 나이 제한도 없고 면접도 없고 자격증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일자리가 되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에요. 그 현실을 숫자로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폐지 가격은 킬로그램당 60원에서 90원 선입니다. 한때는 킬로그램당 350원이던 폐지 가격이 지금은 그 4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하루 종일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누비며 60kg을 모아봐야 그날 손에 쥐는 돈이 5,000원도 안 됩니다. 한 달을 꼬박 이렇게 일해도 손에 쥐는 게 15만 원대예요. 이분들이 왜 거기까지 가게 됐을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 절반 이상이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폐지를 수집한다고 답했습니다. 용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제 자체가 무너질 때가 문제입니다. 경비 일자리가 없어질 때, 몸이 더 이상 버텨주지 않을 때, 그때도 아무 준비가 없다면 그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경비를 플랜 B로 생각한다면 경비가 무너졌을 때에 플랜 C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플랜 C가 없습니다.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플랜 C가 없을 때 사람들은 폐지를 줍습니다. 이 지점에서 데이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66살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39.7%입니다.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층이라는 뜻이에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의 약 3배 수준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노후의 민낯이에요.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 나라에서 노인 셋 중 하나 이상이 빈곤층이라는 현실. 이 통계가 그냥 숫자로만 느껴진다면 그 40% 안에 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근거가 막연한 기대뿐입니다. 설마 그래도 뭔가 되겠지 하는 막연함. 이쯤에서 가장 잔인한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폐지를 줍고 계신 분들의 평균 연령이 76살입니다. 80살 이상이 30%를 넘어요. 이분들 중 상당수가 처음부터 가난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십 년을 공장에서 일했던 분도 있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 불경기에 문을 닫은 분도 있고, 가족 뒷바라지에 노후 준비를 못한 분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자녀 결혼 비용이나 손자 교육비로 다 쓴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아파트 한 채가 있었는데 자식에게 미리 증여하고 나서 생계가 막막해진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 모두 한때는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특별히 드라마틱해서 저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별다른 준비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새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60대 시절에 경비라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플랜 B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유일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플랜 B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아무 계획도 없는 것과 같았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불리한 미래를
실감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안타깝다, 저분들 불쌍하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통계청 자료에는 노인 빈곤율이 40%라고 나오는데 그 숫자를 보면서 내가 그 40%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들 나머지 60% 쪽에 자신이 포함될 거라고 느끼죠.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10명 중 4명은 현재 궤도로 가면 그 40%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통계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모두가 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통계는 어김없이 완성됩니다. 그 40%는 반드시 채워집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 깊이 박히길 바라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사실을 알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몸이 망가지고 나서는 달라질 수 없습니다. 선택지가 사라지고 나서는 달라질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아직 무언가를 바꿀 여지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노후의 수입 구조를 생각할 때 핵심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끊기지 않는 수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경비원이나 청소원 같은 일자리는 몸이 아프면 그날로 수입이 끊기는 구조예요. 이것을 노동소득이라고 합니다. 몸과 시간을 파는 방식이에요. 반면 배당금, 월세, 연금, 디지털 콘텐츠 수익 같은 것들은 몸 상태와 상관없이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이 두 구조의 차이가 노후의 안전망을 만드느냐, 살얼음판 위를 걷느냐를 가릅니다. 경비원이 넘어져서 허리를 다치면 그 달의 수입은 제로입니다. 반면 배당주를 들고 있는 사람이 허리를 다치면 그 달에도 배당금은 계좌로 들어옵니다. 이 단순한 차이가 노후의 모습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젊을 때 나무 한 그루를 심어두면 늙어서 그 나무가 그늘을 만들고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40대, 50대라면 지금 심은 씨앗 하나가 60대, 70대의 그늘이 됩니다. 60대, 70대라면 큰 나무를 바랄 순 없어도 지금 심은 씨앗이 수년 뒤에 당신을 버텨줄 수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정부가 2026년에 역대 최대인 115만 개 이상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숫자만 보면 굉장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들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수가 한 달에 29만 원짜리 공익활동형, 즉 봉사활동에 가깝습니다. 경로당 배식 지원, 환경 정화 활동 같은 것들이에요. 그것조차 65살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에 29만 원을 받으면서 생활비를 감당하라는 건데 그게 가능한 분이 얼마나 될까요? 서울에서 고시원 월세만 해도 40만 원이 넘는 시대입니다. 결국 국가가 주는 노인 일자리로는 생계를 온전히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변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해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결국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몫이 반드시 남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29만 원짜리 일자리조차 경쟁입니다. 신청자보다 자리가 적어서 탈락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뭘 해도 경쟁이고 어디서도 쉽게 받아주지 않는 구조. 이게 60대 이후의 노동시장 현실입니다. 경비라도 하면 된다는 플랜 B가 왜 위험한지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 자리를 다른 무언가로 채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딱 맞는 하나의 정답은 없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몸이 멈춰도 수입이 끊기지 않는 구조를 지금부터 조금씩 만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금융자산을 키우는 것이든 소규모 임대 수입을 만드는 것이든 디지털 기반의 콘텐츠 수입을 만드는 것이든 전문성을 살린 강의나 컨설팅 활동이든 간에 핵심은 몸을 팔지 않아도 들어오는 흐름을 지금부터 조금씩 만드는 겁니다. 당장 큰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라도 몸을 쓰지 않고 들어오는 흐름이 있는 사람과 완전히 없는 사람 사이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30만 원이 경비 일자리를 잃었을 때 병원비를 감당해주고 그 30만 원이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됩니다. 흐름이 하나라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같은 위기 앞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합니다. 넘어질 때 잡아주는 손잡이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경비라도 하면 입에 풀칠은 하겠지 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경비라도 할 수 있을 때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고요. 그 한 문장의 차이가 노후의 얼굴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이 불편하게 느껴지셨다면 불편함은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리어카는 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아직 다리에 힘이 있는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폐지를 줍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는 없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플랜 B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